방송 이후에 너무 인간에 대한 신뢰를 다 상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측에 공문을 통해서 항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걸그룹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에서 다시 한번 칼을 빼들었습니다. 아니 이번 사태 멤버들이 낸 가처분 인용 소송에서 어트랙트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벌써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거의 다 정리되는 모양새였는데 어트랙트에서는 다시 한번 그 아래에서 나섰던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대체 어떤 배경에서 이 같은 고소를 진행을 했는지, 왜 했는지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취재해봤습니다. 어트랙트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제보자를 고소했는데 어떤 배경에서 고소를 하게 된 걸까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앞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은 바가 있었는데 왜 어렵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면 SBS가 연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한 중소기획사 입장에서는 SBS는 반드시 출연할 수밖에 없는 대형 방송사입니다. 실제로 피프티 멤버들이 출연을 했던 예능 프로그램이 강심장이었습니다. 사실 SBS와 척을 지게 되면 SBS 음악방송, SBS 예능 프로그램, SBS 라디오 전부 출연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번 문제 제기는 SBS를 상대로 하기보다는 그 내부 고발자라고 하는 인물을 콕 집어서 그 사람이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니 처벌을 해달라라는 의미에서 고소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사실 어트랙트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닌 건 아니잖아요. SBS가 연루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긴 하지만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누군지 특정조차 못했습니다. 이게 제일 핵심이잖아요. 아니 누군지도 몰라. 이 당사자가 출연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본인은 더 기버스와 어트랙트와 멤버들을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이다.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라는 의미인데요. 어트랙트에서는 2달이 지난 현 시점까지 이 인물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단 한 명이라도 내부 고발자, 내부에 있었던 인물이라면 파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누군지 모른대요. 그런데 이 인물이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가장 치명적인 허위 인터뷰를 함으로 인해서 어트랙트에 정말 큰 타격을 입혔다. 그래서 이분이 대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분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애들은 잘못한 거 없거든요. 그냥 몇 년 동안 지하에서 연습한 것 뿐인데 애초에 춤이랑 노래밖에 모르는 애들이에요. 너무나도 납득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왜냐?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멤버들은 6월 19일 날 소속사 어트랙트에 내용 증명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소속사를 무단으로 이탈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 증명을 발송을 했다면 일정 기간 안에 제3의 외부 기관 혹은 다른 기관을 통해서 조정이나 조율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멤버들은 그 어떠한 조율도 없이 소속사를 그냥 이탈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멤버들이 춤과 노래밖에 몰라서가 아닙니다. 멤버들이 주도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고 주도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주도적으로 소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트랙트의 무언가로 인해서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멤버들이 핵심적인 주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도적으로 한 멤버들은 책임이 없다. 춤과 노래밖에 모른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더 기버스는 걸그룹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IP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걸그룹 투자를 받고 우리는 끝낼 거다. 애들이 너무 안 돼서 사업 접을 거라고. 그런데 큐피드가 너무 잘 돼버렸고 1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다는 음원 IP 사업, 큐피드 저작권을 사들인 이유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더 기버스가 템퍼링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더 기버스가 피프티 멤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애들이 너무 안 돼서 손 떼려고 했는데 그냥 IP 사업 때문에 사들인 큐피드가 대박이 나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하지만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더 기버스에서 템퍼링에 관여했다는 핵심적인 자료들이 증거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이 그냥 IP 사업을 하려고 했던 회사다. 걸그룹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분은 더 기버스 측에 서서 적극적으로 안성일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인물이다. 세 번째, 전홍준 대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애들이 데뷔하는 과정에서
딸처럼 생각하고 이런 자세는 아니었다. 월말 평가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다. 노래가 갑자기 잘 되자 나도 한번 돈 좀 벌어보겠다 라는 걸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다. 아저씨가 갑자기 왜 아빠라고 하고 다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 이 발언 자체가 언트랙트에서 이분을 고소하기로 결정한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홍준 대표는 정말 단 한 번도 월말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이미 자료를 통해서 전홍준 대표가 월말 평가에 대부분 참여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제 채널을 통해서도 전홍준 대표가 월말 평가 당시에 멤버들을 직접 찍은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디스패치를 통해서도 전홍준 대표가 월말 평가에 참여했던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월말 평가는 없다. 당연히 소속사 대표가 참여를 해서 멤버들을 한 명 한 명씩 줄여 나갔고 최종적으로 지금의 피프티 멤버들을 발탁을 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어떻게 빠지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에는 전홍준 대표가 단 한 차례도 월말 평가에 온 적이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었어요. 허위사실이니까 허위사실 유포로 건 겁니다. 또한 노래가 잘 되자 나도 한번 돈 좀 벌어보겠다라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멤버들이 활동을 하기 싫었는데 무리하게 강행시켰다. 혹은 멤버들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활동해! 라고 강요를 했다. 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떠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홍준 대표가 돈을 벌어보겠다 라는 의도로 어떠한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그 행위 자체가 없어요. 실제로 멤버들이 아플 때 멤버들에게 2주 동안이나 휴가를 줬던 인물이 전홍준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전홍준 대표라는 사람 자체를 돈 때문에 눈이 뒤집힌 사람처럼 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것도 좀 웃겨요. 사실 제가 소속사 대표라고 하더라도 멤버들이 잘 됐으면 이참에 당연히 멤버들을 통해서 수익 창출하는 게 비즈니스맨의 마땅한 도리 아닙니까? 이게 왜 잘못된 거야? 근데 이걸 되게 부정적으로 묘사했어요. 약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걸그룹 사업, 아이돌 사업을 도박장으로 묘사한 것처럼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끔 멘트를 했다. 세 번째, 이 인물은 또한 아저씨가 왜 갑자기 아빠라고 하고 다니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납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 사실 이번 사태가 진행됨에 있어서 제가 전홍준 대표와 가장 많이 통화를 하고 접촉을 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통화를 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전홍준 대표는 단 한 번도 본인을 아빠라고 지칭한 적이 없습니다. 멤버들에 대해서도 아이들 혹은 멤버들의 이름을 지칭했을 뿐 딸같이 생각을 했다, 딸들이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 전홍준 대표에 대해서 아빠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유 역시 전홍준 대표가 본인 스스로 붙인 게 아니고 전홍준 대표의 미담이 화제가 되면서 언론에서 국민 아빠다 이런 식의 타이틀을 붙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전홍준 대표가 본인 스스로 아빠다, 딸들처럼 생각했다 라고 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이해하기 힘들죠.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끔 멘트를 했다. 이게 본인 스스로 의도된 발언인지 아니면 그냥 잘못된 판단으로 얘기를 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어트랙트의 고소를 통해서 이분의 의도가 명확하게 파악될 전망입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그분을 고소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왜 2달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고소를 하게 된 걸까요? 사실 어트랙트 입장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 시점이 굉장히 치명적이었잖아요. 전속계약 가처분 인용 신청에 대한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최초로 접했을 때 어트랙트에서는 그야말로 멘붕,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굉장히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니 2달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왜 지금 갑자기 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이라는 게 선후관계가 있잖아요. 멤버들의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에 대한 그 문제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번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보다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후속 보도를 진행하는 걸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 이후에 조상현 PD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이 일었고 그것이 알고 싶다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문제 제기가 이뤄지니까 조상현 PD가 직접 후속 보도를 하겠다, 후속 취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난 현 시점까지 어트랙트에 그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 어트랙트에서는 몰라요. 한다는 것인지, 언제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그 어떠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또 말씀드렸지만 방송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법원에서 멤버들이 제기한 전속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대다수가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사실 관련 보도가 어트랙트 측에 굉장히 치명적이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어트랙트에서 항의나 문제 제기를 하진 않았을까요?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었고요.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에 어트랙트 관계자들과 다소 통화를 했습니다. 거의 그냥 죽어가는 목소리, 너무 인간에 대한 신뢰를 다 상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트랙트 측에서도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게 요청했던, 정중하게 요구했던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발굴했으니까 이 내용을 좀 다뤄달라. 그리고 멤버들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극적인 발언들이 나가면 그래도 멤버들과 소속사 간에 합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내용마저도 어긋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뤄달라 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내용 위주로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속계약 가처분 인용 신청의 판단에 코앞에서 이런 방송을 직접 겪다 보니까 정말 트라우마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핵심 관계자가 직접적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측에 공문을 통해서 항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게 방송 끝나자마자 곧바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 결과 2달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도 그 어떠한 답도 받지 못했다. 후속 보도를 하겠다라는 내용조차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 그럼 이렇게 그것이 알고 싶다 관련 내용이 정리가 되는 걸까요? 사실 후속 보도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작진의 판단에 따라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차분하게 준비해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바로잡을 의지가 있다. 이번에 이 인터뷰에 대한 고소가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정말 연예계를 뜨겁게 달궜던 피프티 사태,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어왔던 그것이 알고 싶다의 공정성을 한 번에 무너뜨렸던 피프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아직은 끝이 아닌 모양새입니다. 과연 이후에는 어트랙트에서 어떤 조치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도 후속 보도가 어떻게 진행될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